최근 야간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지난 9일 KF-21 CJ 3호기와 4호기는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장 활주로에서 오후 8시쯤 이륙해 1시간 동안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KF-21의 멋진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 중국은 이를 몹시 불편해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 대응 혹은 시위하는 차원에서 자기네 전투기로 야간 비행 훈련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여기 동원된 전투기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때 가장 먼저 출격하게 될 기종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죠. 중국은 일부러 이 전투기를 KF-21 대응용으로 날리면서 일종의 프로파간다를 퍼뜨린 셈인데요. 막상 한국은 중국의 이런 반응에도 여유롭다고 합니다. 어째서인지 자세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국이 이번에 동원한 전투기는 J-15입니다. 중국은 원래 구소련제 항공모함을 받아오면서 함재기로도 구소련제 수호이 33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수호이 27의 함재 기형인 수호이 33은 태생이 전폭기인 수호이 27의 파생형인 만큼 함재기로 쓰기에는 덩치가 큰 편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 때문에 항모 내주기성은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지만 엔진 출력과 공력 설계 덕분에 당시로서는 이착함 시 저속 비행 특성이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는 중국이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들도 모두 구소련제들이었던 만큼 파일럿들한테 설계 사상이 익숙한 기종을 지급함으로써 운용 미숙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수호이 33의 라이센스 생산을 러시아에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던 수호이 27의 라이센스 사업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때 수호이 27의 라이센스로 J-1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둑질하는 손버릇을 못 버려서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블랙박스화해서 넘겨준 부품을 몰래 뜯어보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은 누가 봐도 뻔한 그 사실을 발뺌을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아예 해당 부품들은 자기들이 독자 개발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참다 봐줄 수가 없어서 중국의 J-11을 수호이 27의 불법 복제로 낙인 찍고 군사적 협력을 끊기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과 더 이상의 라이센스 계약 또한 하지 않기로 했고, 같은 시기에 라이센스를 요청 중이던 수호이 33 역시 덩달아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추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린 러시아 방산업계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자 러시아 측에서 지적재산권의 보장을 조건으로 중국과 다시 군사적 협력을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여전히 수호이 33의 수출만큼은 허가해주지 않았죠. 항모가 생겼는데도 함재기를 얻을 방법을 잃어버린 중국은 한 번 더 비열한 손버릇을 활용합니다. 이때 당시는 구소련이 붕괴되어 그 거구 안에 담고 있던 수많은 물자와 정보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막 독립한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으로부터 갑작스레 막대한 양의 군수 물자를 떠안게 됐고, 신생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저기에 헐값으로 팔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때 얼떨결에 얻게 된 물자 중에는 수호이 33의 원형기인 K10K3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로서는 달리 쓸 데가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가 소련일 시절에도 시험기로서의 역할을 마친 T10K3는 쓸 데가 없었고, 무려 10년이나 야외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그 시점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고철 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우크라이나의 손을 뻗어 이 원형기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기를 이리 뜯고 저리 뜯으며 철저하게 분석했죠. 이미 러시아와의 지적재산권 보장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호이 27을 불법 복제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있어서 복원 불가능한 상태의 원형기를 분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죠. 중국은 이 원형기를 통해 추출해낸 형상 기술을 바탕으로 수호이 33의 껍데기에다 자국 부품을 집어넣어서 J-15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를 실험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팔아주지 않았던 수호이 33용 어레스팅 훅과 와이어 기어 세트를 밀수를 통해 손에 넣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항모 착함 시설을 밥 먹듯이 드나들며 눈으로 보고 얻은 정보를 조합해서 아예 테스트 시설까지 복제해버립니다. 거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인 수준이죠. 과연 컨닝의 나라, 베끼는 것도 중국이 하면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도 완전히 베껴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중국 무기 체계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병, 엔진이었습니다. 원판인 수호이 33이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함재기로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력이 남아도는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형기를 해체 분석하고도 그 엔진에 대한 기술까지는 뽑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J15에는 자국제 엔진을 달았는데요. 그 성능이 원판에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초창기 J15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출력의 한계 때문에 이함 중량이 너무 낮아서 연료를 최대한으로 채우면 무장 탑재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원판인 수호이 33의 설계 사상과 주된 역할은 장거리 항공 초계화적 공격기 요격입니다. 따라서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을 동시에 잡을 필요가 있었고 수호이 33의 경우는 이를 해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복제품인 J15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 둘 중 하나밖에는 고를 수 없었습니다. 반쪽짜리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죠. 그 외에도 J15는 알려진 추락 사고만 4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수호이 33의 형상 안에 중국이 채워넣은 자국제 기술 중에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기체 전반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모두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현대적인 항공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문제는 중국이 개발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무언가 어설펐고 이게 그대로 들어간 J15도 틈만 나면 전자장비의 고장을 일으켜서 추락하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문제투성이 J15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실로 무서운 속도로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항공모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모조차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 오히려 거기 태울 함재기를 그 속도에 맞춰서 마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뒤통수를 치는 중국에 더 이상 함재기를 팔아주지 않을 테니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함재기는 J15뿐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를 악물고 J15를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 판국입니다. 조금의 틈만 보이면 당장이라도 대만을 칠 생각인 중국은 언제라도 항모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J15를 비롯한 전투기들을 여기저기서 베낀 기술로 만들면서 얻은 나름의 노하우로 5세대 전투기 젠20을 만들어낸 중국은 이 단계에 이르러서 마침내 수호이 33 엔진 수준의 기술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신규 생산되는 J15에는 젠20과 동일한 엔진을 달아서 최근에 들어서야 마침내 엔진 출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플라이 바이 와이어의 결함은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J15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세대 함재기인 젠35의 개발에 착수했죠.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도 손버릇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 외신은 중국의 젠20 전투기가 미국의 F-22 기술을 유출해서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 담당 차관 대행 출신인 제임스 앤더슨은 지난 10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수년 동안 도둑질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확신한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젠35의 경우 유출된 F-35의 데이터를 이용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며 중국 역시 보란듯이 제식 번호에 35를 넣으며 이를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 기종 대부분이 불법 복제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셈이죠. 이런 중국한테 있어서 KF-21을 개발하는 한국은 여러모로 눈의 가시입니다. 일단 한국은 합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지만 결코 느리지는 않은 속도로 프롭기에서 시작해서 제트 훈련기, 4세대 멀티롤 전투기, 4.5세대 스텔스 전투기까지 기술을 발전시켜왔죠. 중국과는 달리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의 소유권 등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당당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흔히 중국인들이 세뇌를 당해 공산당이 하는 말은 다 진실로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국인들도 대부분 자기네 나라가 뒤가 구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히 말하지 못할 뿐이죠. 중국인들도 자기네 군대가 불법적인 복제를 일삼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도덕적인 약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약보는 한국에서는 털어도 먼지 한 점 나오지 않는 정직한 개발 과정만으로 KF-21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으니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능상으로도 결함투성이 J15를 압도하는 수준이고 조만간에는 한국이 중형 항모를 띄우고 거기에 함재기 형 KF-21N까지 싣는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J15가 너무 초라해 보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상 하던 대로 프로파간다를 뿌려서 국민들에게 헛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고작이죠. KF-21의 야간 비행 직후에
중국이 하필이면 산둥함과 제25를 가지고 시위를 한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만 침공으로 시작되는 자기들의 야심에 한국과 KF-21이 방해되고 거슬린다고 눈치나 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여태껏 띄워온 페이스 그대로 쭉 발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